안녕하세요. 얼굴뼈 닥터 유규식입니다. 양악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고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든 수술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양악수술을 받으면 도대체 왜 힘든지, 어디가 힘든지, 그 힘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악수술을 받은 직후에 병실에 나오게 되면 힘든 것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통증입니다. 양악수술을 받으면 엄청 아프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상 양악수술 후에 통증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뼈를 자르고 이어붙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보통은 진통제로 조절이 되는 정도이고요.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수술한 부위의 통증보다 목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신 마취를 할 때 마취 튜브가 코를 통해서 기도로 삽관이 되잖아요. 양악수술 시간 자체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수술 전에는 소독하고 수술 준비하고 수술이 끝나면 마무리 작업과 얼굴 정리하는 시간 등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취가 되어 있는 시간은 3시간 정도로 오래 걸리게 되고요. 거기에 광대 축소라든지 부가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이상 수술 시간이 걸리므로 튜브가 목에 삽관된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기도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 목의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 역시 진통제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은 일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힘든 것은 숨쉬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양악수술 시 코 옆을 절단하고 위턱을 분리한 다음에 위치를 바꾸고 재고정을 하는데요. 코 바로 밑부분을 수술하기 때문에 코의 점막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에는 코의 점막이 부을 수 있고요. 코에서 분비물이나 코피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피곤해도 코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코의 점막은 약간의 자극에도 쉽게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의 점막이 붓거나 코피가 나면 코가 막히기 때문에 코로 숨쉬기가 어렵게 되고요. 거기에다 입안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 입안도 붓고 처음에는 턱을 잘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숨은 코와 입 두 군데로만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코감기만 걸려도 코가 막혀서 답답한데 거기에 입안도 붓다 보니 이 두 군데가 모두 원활하지가 않아서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악수술 후에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숨쉬는 것도 개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술 첫날에는 코로 숨쉬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코에 내잘, 에어웨이를 꽂아 놓아서 이 에어웨이를 통해서 코로 호흡이 가능합니다. 또한 턱을 잘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살짝은 입을 벌려서 입으로도 숨을 쉴 수가 있고요.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산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힘들 뿐이지 안전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힘든 것은 기침, 가래입니다. 전신 마취라는 것이 숨쉬는 기능까지 억제할 정도로 깊게 잠을 재운 다음에 기계로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전신 마취입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폐를 오랜 시간 자극시키다 보니 아무래도 폐에 가래가 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 양악수술은 입안으로 하는 수술이잖아요. 따라서 피라든지 코의 분비물들이 기도로 조금씩 넘어갈 수 있고요. 그게 폐에 쌓이게 되면 수술 직후에는 기침이나 가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래를 제대로 배출을 못하면 열이 오르거나 이게 심해지면 최악의 경우 폐렴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고 둘째 날부터는 가벼운 산보를 해서 활동을 해야만 가래를 배출할 수 있고요. 가벼운 헛기침이나 가슴과 등을 두드려서 배출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차이가 많아서 어떤 분들은 가래가 전혀 안 나오는 분들도 꽤 있고요. 수술 후에는 가래를 묽어지게 하는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네 번째 힘든 것은 메스꺼움입니다. 마취를 깨는 것이 술 깨는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과음을 하면 속이 메스껍고 심하면 구토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취를 깨면서 메스꺼움을 호소하시거나 구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시 입안에서 나온 피가 약간은 식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술이 깨지는 것처럼 이러한 메스꺼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되고요. 역시 약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미를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힘든 것은 눕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양악수술을 받게 되면 입원해 있는 동안은 눕지 못하고 앉아서 지내셔야 하는데요. 이게 눕게 되면 피가 얼굴 쪽으로 쏠리게 되어서 얼굴 쪽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혈압이 오르면 지혈해 놓았던 혈관들이 다시 터져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없더라도 붓기가 더 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직후에는 피딱지라고 하는 혈전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정말 드물게 이 혈전이 머리 쪽 혈관에 가서 막히게 되면 일명 풍이라고 불리는 뇌색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눕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눕지 못하니까 목이나 허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목베개나 방석, 허리 받침 등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건 수술 결정하신 분들께 따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양악수술 직후에 힘든 것 중 가장 중요한 5가지 정도를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개인 차이가 많다 보니 환자분에 따라서는 큰 불편감 없이 너무 편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5가지 전부가 다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평생을 위한 잠깐의 힘듦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5가지 이외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상 얼굴뼈 닥터 윤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